문창극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병기 후보자를 생각하면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온갖 정치 공작에 연루된 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이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천막 당사를 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진정이었다면 이병기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 문창국 후보자 아직 가닥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거든요. 그때부터 청문 요청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야당의 총은 조준대가 약간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 나온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뭐 어떤 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총재의 특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이인재 의원이 탈당을 하고 자민련에 가서 부총재를 하는데요. 이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 특보였던 이병기 씨가 이인재 자민련 당시 부총재에게 이인재 의원의 고등학교 후보였던 김모 특보를 통해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가 검찰에 적발이 됐고요. 당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 뒤에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도 챙겨보질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저희도 좀 며칠 전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자, 과거에 다른 야당, 이제 지금의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선 자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병기 후보자는 불기소됐다. 아예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다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일부 신문에서는 무혐의 처분이라고까지 썼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틀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언론이 앞으로 기소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소 후에 어떻게 판결이 전개가 됐는지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도 좀 챙겨봐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죠. 원내대표인데 지속적으로 법사위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법무부로부터 그 이병기 씨의 판결문을 받아봤더니 이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5억 원을 이인재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이병기 씨가 단순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이 그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이병기 후보자의 그 국회 동의 그리고 그 최종 임명까지 여러 가지 이제 방어막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야당의 경우는 그 대선 자금과 관련돼서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은 분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를 펼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국회에서 있었던 인준 청문회 장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 모습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운 범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저기 답변처럼 무죄에 준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처벌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벌금형도 저희가 받았고요. 뭐 당연히 냈으니까 그 저기 구역장 유치도 안 되고 공직에 다시 취임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상수 전 의원도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었죠. 그렇죠. 네, 자, 2명의 야권 출신 장관이 다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만 그건 또 이제 옛날 얘기고요. 8년 전 얘기니까 야권에서는 이병기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돼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잖아요. 교육부 총리. 그렇죠. 교육부 총리의 논문 얘기 때문에 또 야권은 아주 벼르고 있는데 그 상황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계속 제자 논문 늘 자기 논문인 것처럼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저기 나오네요. 김명수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다시 발표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게 내 건이고 이때 저는 제2저자가 됐다라고 유기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제자의 논문을 자기 논문인 것처럼 해서 연구비까지 받았다라는 공격이 지금 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러니까 교육부 총리, 결국 논문이라는 것이 학자의 생명이고 교육부 총리가 되면 사회 전반에 대한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과 연구비 타는 문제며 전반적인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될 책임자인데 이런 건수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논란 관련해서 최근에 한 고위공직자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네. 그 관료들이 관피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론에 따가운 뭐 비판도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최근 그 고위공직자들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웃고 있냐면 네. 교수치고 저렇게 뭐 표절의혹이 아닌 교수가 없고 네. 뭐 정치인이라는 사람 치고 어지간한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만히 자기 일만 잘하고 있으면 네. 장관들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우스개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 출신들이 그냥 네. 관료 출신들이 장관 될 수 있는 확률은 지금 같은 청문회 운하가 계속된다면은 뭐 그런 식의 약간 농담 같은 얘기들이 공직사회에서도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논문 표절, 제자와 같이 연구한 것을 제쳐놓고 자기의 이름의 논문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새누리당이 방어막을 치기가 좀 쉽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요, 8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교육부 총리 후보자한테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어떤 설명을 지금 8년이 지난 후에 내놓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부총리께서는 중국 지인서 손조서에 나오는 수석 침류라는 고사성어 혹시 아십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그 지금 도덕적으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교육부총리가 수석 침류하지 말고 지금 사퇴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100년대계에 공헌할 용단은 없으십니까? 그럴 의사 없으십니까? 사실 학문윤리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면 정말 우리 부총리께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문 세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기 행위, 이런 거 도둑질하는 행위로서 그냥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